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1년 창업지원 예산 정부 지원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강사님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숙 회장님이시고요. 학력사항은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 박사 재학 중이시고요. 한양대학교 이노베이션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석사를 졸업하시고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력 사항은요. 현재 사단법인 시니어 벤처협회 협회장님을 하고 계시고요.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시니어 산업학과 겸임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SS2 인베스트먼트 투자법인 대표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수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이제 비대면 수업이 좀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저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혼자서 벽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너무 어색하고 낯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년이 훌쩍 이제 코로나가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좀 익숙하게 이제 그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그쵸? 처음에는 직접 우리가 듣고 이렇게 배울 때 좀 이렇게 체감이 왔는데 이제는 비대면으로도 괜찮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어쩔 때는 시간을 좀 이렇게 그 낭비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도 좀 없어지시고 하니까 굉장히 좀 플러스가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는 지금 시니어 벤처 협회에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제가 여성 회장이다 보니까 다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거기 여성분들만 계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여성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거의 시니어 벤처 협회는 거의 남성분들이 주로 많이 있고 또 직장에서 보통 20년에서 30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그 좀 퇴직을 하셔서 그 다시 나의 길을 찾고자 제 인생 2막을 사시는 분들의 우리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다른 협회들이 우리가 이제 그 취미 쪽이라든지 아니면 여가복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그 제 인생 2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저희 협회는 어떻게 하면 남은 제 인생의 2막을 잘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재취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이제 시니어 창업에 대해서 같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강의를 하러 왔는데 여기 시설이 끝내줘요. 진짜 제 비대면 강의를 세종대에서도 한번 하고 여기도 하고 또 저희 협회도 하고 했는데 진짜 여기 휴머노이드 우리 협회 진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설을 통해서 많은 교육이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와서 한번 애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는 부분 참 낯설은데 여러분들이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인지를 좀 하고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올해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그 초기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예비 창업 위주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좀 해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말한 7년 미만의 기업들 위주로 좀 하신다면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먼저 그 사례 발표를 먼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강의가 2시간짜리인데 사례까지 다 발표해드리면 꽉꽉 채워져서 2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뒤에 밀려갖고 사례 발표를 좀 제대로 못 해드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속에 조금이라도 내가 정부 지원금을 받을 때 어떤 회사들이 어떻게 해서 받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를 먼저 발표를 한 20분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보니까 그 2021년도에 예산에 대해서 우리 중기벤처부 가서 한번 들여다보신 적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근데 정부 지원 사업에 딱 들어가서 모집 요강이라는 걸 먼저 보죠. 근데 모집 요강을 봐도 사실 나한테 맞나? 모르나? 그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제일 이제 많이 이제 그
걱정을 하시는 게 뭐냐면요. 거기서 아래 한글로 된 사업계획서라는 작성의 저기 이제 자료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 되게 짧게 나와요. 근데 이거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그 10페이지로 또 쓰라고 돼 있어, 어떤 데는. 그 10페이지 쓰면은 내가 쓸 말이 너무 많은데 이거 10페이지 어떻게 쓰죠?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걱정하시면서 이 서류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이제 좀 드릴 예정이고 저희 그 사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들 그 벤처라는 기업을 우리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의 벤처 기업이 되어서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벤처 기업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저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 협회로는 벤처기업 협회가 지금 그 1995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24년이라는데 25년 됐어요. 저희가 지금 작년에 이거 해놓은 거라서 근데 25년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벤처기업 협회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벤처기업 인증받은 기업이 2021년도 현재 몇 개의 기업이 될 것 같습니까? 3만 3천 개를 넘었어요. 3만 3천 개의 우리 기업들이 벤처 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벤처 기업을 인증을 받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미흡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정을 받고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천억이 넘는 기업들을 우리가 천억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천억 기업이 몇 개나 늘어났을까요? 작년 기준에서 300개가 넘었는데 아마 지금 올해 훨씬 많이 늘었을 겁니다. 그러면 3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코스닥도 가고 전부 천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에 얼마나 이바지를 했을까요? 벤처가 그 우리나라에 벤처 육성을 시키고 나서 일반 대기업들도 육성시킬 때 저희가 그 많은 공적 자금이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들이 파산에 이를 때 나라의 공적 자금이 들어가듯이 벤처가 파산에 들어가기 전에 벤처는 활성화를 시키는데 우리가 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왜 벤처 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돈을 주죠? 그거는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기업에다가 나라에서 돈을 줄 때는 그는 나라에서 모든 걸 다 감당해서 연구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라에서 만약에 그걸 다 한다 그러면 나라에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공무원들이 많이 는다는 건 뭐죠?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비용들을 그 나라에서 세금으로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같은 세금인데 기업에다가 그 같이 경쟁을 붙여서 기업에다가 제공을 해주면 기업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더 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근데 나라의 공무원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보다 잘하려고 경쟁을 하진 않죠. 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기업의 생존력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벤처 기업이라든지 일반 기업들한테 그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비용을 주기 시작한 게 벤처 활성화 자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벤처기업 촉진법이라는 게 있어서 대통령법으로 저희가 모든 자금들이 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여성 벤처가 22년이 됐네요. 그 여성 벤처는 지금 3천 개가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여성 벤처가 3천 개가 넘었는데 남성에 비해서는 한 10%가 조금 안 돼요. 항상 이렇게 지금 증가 퍼센트가 보면 여성 벤처가 왜 벤처 기업하고 이렇게 분리가 됐을까요? 제가 벤처기업 쪽에 20년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벤처기업 협회 총무이사, 그다음에 이사로서 제가 한 12년간 그 같이 임원 활동을 했고 여성벤처협회는 지금도 임원으로 활동을 지금 한 2년쯤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니어벤처 지금 회장을 지금 이제 요번에 연임돼서 제가 지금 3년째 회장을 지금 임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벤처협회는 남성 기업들하고 같이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여성 기업들이 활동을 할 때 기업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이제 정부에 가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 보면 여성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막 우리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돼. 아니면 우리 기업을 좀 막 어필을 하려는데 사실은 그 기회가 되게 작았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그때 벤처기업협회에 임원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그때 여성 그 임원이 5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벌써 임원의 퍼센트가 그렇게 작다라는 건 기업도 작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60명 중에 5명이니까 진짜 생각해 보니까 한 뭐 8, 9% 정도 되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벤처기업 전체의 퍼센트에서 여성 벤처의 퍼센트는 9% 정도를 지금 계속 같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기업들이 여성 기업들이 나와서 같이 모여서 이제 여성 기업들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 이제 정부에다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여성 기업이 잘하는 분야, 그다음에 좀 군대랑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네트워크 쌓지 못해서 우리가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못하는 분야들,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그 예를 들어서 군부대를 여성 기업들이 군부대에 가서 사업하기가 조금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군부대에 대한 생리를 그 남성들보다 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군부대에서 생기는 그 이제 인적 네트워크도 없죠. 그래서 아무래도 군부대에 납품하는 부분들 보면 여성 기업들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공공기관에서 5%의 할당제가 있어요. 조달에는. 그래서 여성 기업으로 되어 있는 기업들은 5%의 할당제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성 벤처 협회라든지 여성 경제인 협회라든지 여성들의 집단들이 모임으로써 저희가 그 이제 5%도 나도 채워달라. 이런데 초기에는 그 5% 할당을 채우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여성 기업으로 해놓고 남자 이제 대표님들이 부인으로 해놓고 이렇게 여성 기업으로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바뀌어갔어요. 그래갖고 작년에 바뀐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이제 투자 쪽이에요. 여성 기업한테 투자를 해주겠다고 여성 펀드가 만들어졌는데 여성 펀드에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여성 그 CEO가 지분이 그러니까는 되게 작은 경우, 그 다음에 가족 친화 기업을 여성 기업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그 인가를 내주는 부분이 그 굉장히 넓게 남성 기업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놓은 거예요. 또한 예를 들어서 여성 그 채용 인력이 50%가 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다 여성 기업으로 인정해줘서 펀드를 같이 받게끔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도 진정 여성 기업으로 이렇게 하는 기업들한테 그 기회가 오는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여성 펀드는 그 올해도 지금 600억 정도가 지금 여성 펀드 매칭 펀드가 잡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갈되고 소진되지 않은 그 자금도 지금 몇백억 정도, 300억 정도 그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협회라는 데들이 그 같이 모여서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이 생태계에 조금이라도 우리 국가 경쟁력이 맞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니어 벤처는 그 우리가 직장 생활을 20년, 30년씩 하고 한 직장에서 있다가 나왔는데 재취업을 하면 제일 좋죠, 사실은. 또 그 연봉하고 비슷한 급여로 가면 좋은데 사실 그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퇴직자분들이 조금이나마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길과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근데 퇴직자들이 많이 가는 길이 취업이 제대로 많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창업을 80% 정도가 소상공인 창업을 해요. 그렇다면 한 20% 정도는 우리가 기술 창업의 형식의 내가 가진 노하우의 창업을 하는데, 이런 기술 창업을 하는 노하우를 가진 우리 창업자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사장 눈치 보면서 내가 창업하겠다고 준비하면 사장이 좋아하나요? 안 하죠. 저도 여태까지 사업을 했지만 우리 직원이 내가 주는 돈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는 우리가 시니어들도 이제는 창업 교육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우리 청년도 배우고 우리가 청소년도 다 배워요. 그래서 창업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데 실제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창업에 대한 역량을 키워서 나오시는 분도 없고, 기업가 정신에 대한 부분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 설문조사를 좀 저희가 해봤는데 5%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내가 창업을 하면서도 왜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창업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우리나라의 정부 지원금은 사업계획서라는 걸 내서 정부 지원금을 하거든요. 내거든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라는 거를 우리가 시니어 정도 될 때 눈으로는 볼 수 있어도 쓰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쓰는 걸 못하는데 어떻게 합격이 됩니까? 통과가 안 되죠.
그래서 시니어분들은 이제부터는 청년과 똑같이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기승전결로 시장성과 차별화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남의 거를 평하는 거를 잘한다고 내 사업의 사업 계획서를 잘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부러 제가 청년 창업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한 사례부터 먼저 들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청년과 시니어가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청년 창업 정부 지원 사업을 한 사례를 먼저 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아이템들이 정부에서 돈을 줬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A라는 예를 들어서 그 물병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물병을 만드는 회사로 그냥 제조만 했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될까? 그럼 어떤 차별화를 만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유통을 하는 회사예요. 그럼 유통을 하는 회사가 그냥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는 걸로만으로 정부에다가 자금을 요청하면 줄까요? 절대 안 줍니다. 우리가 정부 지원금을 가장 받기 어려운 데가 유통이에요. 유통 서비스. 왜냐면 그냥 중간에서 그 물건을 띄어다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따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건데, 유통회사를 우리가 유통에서 필요한 그 IT 기술을 접목하면 그러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첫 번째의 기업은요. 우리 이 안상미 대표는 호텔에서 마케팅을 그 저기 직업으로 했던 우리 경력 단절 여성이에요. 근데 이 경력 단절 여성인데 이제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나도 무엇인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호텔에서 주로 많이 하던 게 우리 이제 아무래도 호텔은 이제 먹는 거, 고급스럽게 무엇인가를 먹는 거에 대한 그런 마케팅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이디어를 낸 거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요리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과 요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우리 요리사님하고 그다음에 이때 한참 우리 이제 그 공유 주방이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카페인데 장사가 잘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카페에서 그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빌려주는 그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공공의 주방이라고 해서 공유 주방 오토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요리를 배우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인터넷에 쳐서 우리가 요리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것만 생각을 하셨는데 그 요리사들을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도 벤처 기술 창업이라는 게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었어요. 그 예전이라고 하면 뭐 2015년, 16년부터 해서 2019년도까지 있었던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거는 뭐냐면요. 선도. 내가 먼저 벤처로서 성공한 그 벤처 CEO들이 멘토가 되어서 그 기업이랑 우리가 시너지가 나는 그 매칭을 할 수 있는 멘티 기업을 선정한 다음에 그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인큐베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자기 회사에서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상미 대표는 저희 회사가 꽃 중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는 이것도 남성 기업은 100억 이상이 돼야지 그 조건이 되는 멘토 기업이 되고요. 여성 기업은 50억 이상이 돼야지 멘토 기업으로 이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멘토 기업이 한 여성 같은 경우는 20개 기업 정도 됐고요. 그다음 남성은 한 3, 40개 정도 됐고 그 기업들한테 하나에서 3개까지 그 매칭이 돼서 그 1억씩 주는 자금입니다. 근데 1억을 받는 데도 있고 8천을 받는 기업들도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상위 30%가 되면 또 2차를 또 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또 성장할 수 있는 비용을 마케팅 비용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회사의 장점은 뭐냐면요. 디자인을 엄청 잘했어요. 이 친구가 마케팅을 하는 친구라 디자인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그 요리 쪽의 각 분야의 그 요리사들을 5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0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해서 이 사진들을 이렇게 찍어놓은 거 보이시죠? 사진을 기자를 직접 데려가서 사진을 잘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리사들은요 가장 불편한 게 내가 요리도 잘 만들고 하는데 어디다 어필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 공공의 주방에서는 그거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항상 사업은 내가 먼저 줄 알아야 돼.
내가 무엇인가를 고객한테 줘야지라는 생각으로 혜택을 더 주면서 고객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공의 주방에서는 요리사들이 가장 어려운 사진 찍는 거를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찍어주고 그 사진을 이제 이 공공의 주방에 올리니까 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앱들을 보셨을 텐데 앱이 잘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앱들을 다 보면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UX, UI 디자인이 얼마나 깔끔하게 돼 있느냐. 근데 그 UX, UI 디자인이 깔끔하게 돼 있는 거에 가장 1등 공신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사진이 얼마만큼 잘 찍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홈페이지든 쇼핑몰이든 그다음에 이런 플랫폼에 그 한마디로 품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플랫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사진을 어떻게 잘 찍을까? 사진만큼은 잘 찍는 분들한테 돈을 들여서 하셔야 돼요. 예, 이런 게 지금 정부 지원금 받는 예산에 대해서 이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어떻게 우리 회사를 밖에다가 보여야 되는 거를 제가 이제 첫 번째 사례여서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요. 여기는 홈 리에존. 야, 홈 들어가니까 무슨 그 가정과 관계가 된 것 같죠?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홈 스타일러들을 처음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홍대 디자인과를 나와서 그리고 미국에 잠깐 이제 어학연수를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그 홈 인테리어를 해주는 거는 우리가 벽을 부시고 뭐 바닥을 하고 그다음에 뭐 벽지를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조명과 벽지와 이런 인테리어에 맞는 홈 가구, 그다음에 뭐 홈 침대, 뭐 소파 이런 것들도 그 이제 스타일리스트들이 그 매칭을 시켜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기 미국에서는 정말 투자를 100억 이상을 받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 사례를 보고 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 저는 창업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도 선도벤처 기술 창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도벤처 기술 창업을 받고 나서 이 친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어떤 새로운 분야를 다시 만들 때는요.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랑 멘토링을 계속하면서 무엇부터 했냐면 홈 스타일리스트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먼저 배양시키고 교육시키는 게 필요하고 같이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들을 같이 그 홈 스타일리스트들이 디자인을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그런 것들을 돈 주고 한 적이 없는 거를 돈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벌까? 그럼 비즈니스 모델을 그것까지는 돈을 간단한 돈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요. 가구를 직접 연결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기는 들어가자마자 내가 좋아하는 색깔과 내가 좋아하는 타입의 디자인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당신은 고전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라고 이제 평가가 되면 고전 스타일의 가구를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구를 선택해 준 다음에 내 예산이 나는 거실만 할 건데 예를 들어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 표시하면 200에서 300에 맞는 가구를 추천해주고 만약에 500에서 저는 그 700까지 돈이 돼요. 라고 하면 500에서 700까지 맞는 가구를 선택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너무 재밌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도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8천만 원 받고 그 뒤에 계속적으로 지원금을 또 받게 되었어요. 다음도 선도벤처 연계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는 2번이나 그 자금을 받았어요. 우리 유해용 대표는 일반 주부였어요. 근데 주부였는데 아기들이 이제 조금 크면서 유치원에 그 알바 나간 거야, 유치원에. 근데 유치원에 알바를 나가 보니까는요, 아르바이트를 갔더니 유아 관찰을 하는데 관찰 일기라는 걸 써요. 근데 그 관찰 일기를 써서 그 교육부에다 내야지만 그 유치원에 지원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관찰 일기가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유치원 선생님 한 분이 20명을 데리고 있으면 20명에 대한 관찰 일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한 게 이 관찰 일기를 직접 그 앱에서 사진을 찍어서 하고 있는 거,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평을 해주고 상중하, 우리 오척척도로 해갖고 이 친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 걸 상중하로 한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이 친구가 그 차륵놀이를 제대로 못한다 하면 그거를 보내준 다음에 부모한테 그 앱이 넘어가서 부모가
그 찰흙에 대한 거를 연습을 몇 번 시켜서 얘의 실력을 향상시켜 주는 거죠. 그거를 부모가 그 관찰을 하는 거를 부모와 학교와 그러니까 이제 학원과 그 같이 유치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이집과 학부모와 지역 이제 연계된 사업을 같이 해서 유아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화여대 교수님들, 유아교육과 교수님들도 참여해서 이 그 척도에 대한 부분을 논문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산학협력으로 조금 도와주기도 했고, 또 다행히 남편이 공무원이셔갖고 남편이 좀 아마 여러 가지로 제도적인 거는 조금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수 평가를 받아서 2차에 지원금을 8천 받고 4,500을 또 받았어요. 예. 그래서 연계적으로 이렇게 주는 사업들을 받았고요. 여기는 우리 그 꽃배달 플랫폼이 지역 기반에서 내가 서울에서 주문을 해도 서울에 있는 꽃집에다 시켜도 서울에 있는 꽃집이 지역에 있는 꽃집에다 넣어서 거기서 신선한 꽃이 가죠. 예, 이런 것처럼 떡도 내가 그 생일떡을 보내고 싶은데 여기서 서울에서 이거 냉동떡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지역에서 가는 떡을 거기서 직접 3시간 이내에 배송하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여기 이때는 그 청년 창업 인턴제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턴으로 6개월을 근무를 해요. 그러면 정부에서 75만 원의 인턴비를 보조를 해주고 기업이 75만 원을 내서 거의 150만 정도를 6개월을 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 그걸 이수를 끝나고 나면 8천만 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은 없어졌어요. 예, 이 사업이 되게 좋은 사업이었는데 기업들이 그 반 돈을 내는 거를 그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 요즘은 정부 지원금으로 그 대부분을 다 주니까. 그렇죠? 그렇게 지원돼서 많이들 신청을 많이 안 하게 됐어요. 기업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그 또 한 회사는 그 이벤트로는요. 우리가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이벤트를 지금 하려면 크몽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 많은 플랫폼들이 지금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뭐냐면 그 이벤트에 대한 것만 딱 집중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수를 찾고 싶고 우리가 그냥 그 예를 들어서 크몽 같은 데는 뭐 기획자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뭐 짜는 사람 뭐 디자인하는 사람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정말 이벤트를 하기 위한 공연, 그 다음에 뭐 가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전문가들을 매칭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문가가 여태까지 했던 그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사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벤트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입니다. 우리 이벤트로 이혁기 대표는 25살 때 그때 지금 25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 청년인데 대학교 3학년 2학년 반인가 3학년 마치고 요즘에 그 대학에서 창업 휴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년간까지는 창업 휴학을 쓸 수 있어요. 휴학이라는 게 우리가 3년 이상 넘어가면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창업 휴학하면 2년을 더 쓸 수 있어서 창업 휴학을 통해서 그 학교를 쉬고 그리고 이쪽에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이벤트루라는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신용보증 기금에서 그 자금을 받아서 지금 또 고도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넘어가는 게 조금 늦어요. 네. 지금 이 업체는 9to6의 기희경 대표는요. 정말 그 가업을 이으려고 외동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네이버에서 깔창 그 운동화나 이런 데 넣는 깔창으로 되게 조금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졸업하자마자 자기는 창업을 하겠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아이템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본인 그 청년 창업에 딱 맞게 이 발이라는 게 젊을 때부터 관리를 해야 좋은 그 관리를 해야 우리가 50, 60대 됐을 때 그 여러 가지의 병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건강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숙녀화에 들어갈 수 있는 깔창.
그 깔창을 개발을 한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숙녀화에 들어가는 깔창이기 때문에 이게 좀 굽이 높죠. 굽이 높아도 우리가 발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깔창을 개발해서 그거를 했고, 이제는 이 개발된 것들이 앱을 만들어져서 앱에서 나의 발 건강을 통해서 그 신진대사, 혈액, 그 혈액순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앱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지금도 있죠. 이거는 청년사관학교라고 있는데 그 청년사관학교에 그 입학을 해서 그 이제 또 고도화 작업에 또 우수를 받아서 고도화의 청년사관학교는 첫해 1억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그 고도화에서 거기서 이제 되면은 2억을 더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창업을 하면서 이렇게 지원금을 준다는 건 굉장히 귀한 돈이에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기업에 정말 발전하라고 마중물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마중물을 줄 때 여러분들이 그 많이 받으셔야 돼요. 예, 그런데 이게 심하게는요, 기업들이 그냥 매출이 없이도 한 3년간은 정부 지원금으로만도 회사를 충분히 운영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4년 이상이 지나가면 좀 어려워지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친구는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통화를 했어요. 그 지금 이제 창업한 지 3년이 이제 됐고요. 3년이 됐는데 야 지금 매출 얼마나 되냐 또 10억을 넘겼어요. 우리 아시죠? 초기 기업이 10억을 넘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네, 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데스밸리가 거기에 있어요. 네, 10억을 넘겨서 지금 해외로 수출을 지금 한 10군데 정도 수출을 하고 있고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고 디자인도 훨씬 고도화돼서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비박스라는 회사예요. 이 친구는요. 그 참 재밌어. 그래서 우리가 CEO의 역량으로 굉장히 그 정부 지원금의 평가는 CEO의 역량을 어떻게 보면 저희는 90%까지도 본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친구는 홍대 건축학과를 나왔는데요. 이제 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 정말 돈을 1억을 모으는 목표를 가지고 3년에 걸쳐서 1억을 모았답니다. 정말 버스를 안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면서까지 그 알바 뛰고 막 해서 1년 동안 3년 동안 모은 게 1억을 모았어요. 그랬더니 1억을 모으고 나니까 허탈해졌대요. 갑자기 무엇을 해야 될지. 그래서 목표를 잡은 게 뭐였냐면 이제 나는 그 청년 CEO로서 그 역할을 해서 청년 CEO로 성공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1억 자기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뭐냐면요. 이 디자인 지금 하비박스라는 디자인을 이 친구가 다 했어요. 예, 이제 건축학과이기 때문에 이 이제 3D 프린터, 3D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줄 알아서 그래서 이름을 하비박스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취미를 좀 찾는 사람들을 자기의 적성에 맞는 취미를 좀 해주는 부분을 그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는 취미를 찾는데 취미 테스터기가 필요하겠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랑 멘토링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취미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도대표가 취미를 하는 곳에 플랫폼을 만든다면 이제부터 도대표는 취미에 대해서는 전문가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심리학 책을 읽던 취미에 대한 책을 읽던 거기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취미에 대한 심리적인 거 이런 것들을 책들을 많이 봐서 지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취미를 테스트하는 항목을 만들어서 우리 사주풀이 아시죠? 사주풀이처럼 취미를 들어가면은 당신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뜨개질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드론 만드는 걸 좋아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그래서 그런 걸 던진 다음에 당신이 좋아하는 취미의 형태는 어떤 형태입니다. 라고 그 12가지의 형태로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그 형태에 맞는 취미를 이제 들어가면 거기에 맞는 취미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그 취미들이 나오면 그 취미를 가지고 그 이제 판매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판매가 집으로 이제 배송이 되는데 전기 배송이 그 우리 초창기에 나올 때 이 친구가 전기 배송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달에 4번 가져가는 사람, 어떤 사람 2번 가져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한 명 가져가는 사람. 근데 재미있는 건 여기 지금 밑에 사진에 보시면 큰 우리가 박람회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박람회 나가기도 하고요. 우리 삼성 직원들 취미를 찾아주는 역할을
이 회사에서 합니다. 그거를 이제 수주를 B2B로 한 뭐 이제 1억 얼마의 이제 수주를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직원이 15명까지 막 늘어나고 그 아주 그냥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년 창업인데도 여기서는 취미 테스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정기 배송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정기 배송으로 간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팀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질문을 하고 서로 자기의 공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추후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오프라인으로도 가지고 나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토 플랫폼이라고 하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넘나들면서 우리 산업에 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우리가 오토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4차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설명으로 구두로만 드릴 거예요. 왜 드리냐면 요거 끝나면서 바로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회사는 대박이 났죠. 제가 5년 전에 황금의 펜타곤이라고 각 그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이런 데들이 막 나올 때 우리 각 지역 베이스에서 잘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그 오디션을 통해서 다 올라와서 우리가 그 방송을 통해서 KBS에서 24개의 기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24개의 기업을 뽑아서 우리가 이제 10주간에 3개의 기업씩 그 만들어 갖고 그 이제 오디션을 한 거예요. 그 오디션에서 우승을 한 업체예요. 이 업체가. 근데 이 업체는 그 카이스트 출신의 산업 디자인과와 기계공학과 출신의 두 사람이 우리 이 유기농 그 농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실 기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가지고 그 이제 수출을 하고 만들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오디션에서 됐을 때 이 회사가 1차 사실은 그 시리즈 A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 20몇 원 정도를 그 받은 상태였는데, 이 오디션을 나오고 나서 삼성 계열에 있는 투자사가 이 회사에 한 100억이 넘는 부분을 투자를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농장을 짓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기계를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입증을 해주지 않죠. 그러면 그 유기농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 채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소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격적으로 이 회사가 그 뒤부터 무엇을 했냐면 이제 호텔에 납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신선한 야채를 그 새벽 배송을 통해서 가는 것들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뭘 만들었냐면요. 홈쇼핑에서 우리 정기 배송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야채를 배송한다는 홈쇼핑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회사에서 그 홈쇼핑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투자도 몇백억을 받은 상태고, 그리고 매출도 이제 500억 이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야채 도시락, 과일 도시락, 지금은 또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좋은 먹거리 이런 쪽으로 국민의 식문화에 대한 향상을 위한 유기농을 제공하는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죠. 지금은 나이가 28세가 아니라 31세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시니어 40 이상이 돼서 성공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협회 임원사기도 하고요. 저희 협회 이 임원이 저희 대표가 이 회사는 과일의 프리미엄 과일을 가지고 유통을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지금 제목을 보세요. 남다르지 않죠. 유통하는 회사는 정부 지원금 받기가 쉽다, 어렵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렵다. 유통하는 회사에다 어떠한 기술적인 가치를 주고 그거를 그 정부에서 돈을 주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AI 큐레이션이라는 걸 가지고 신선 과일을 O2O 서비스를 위한 상품 큐레이션 솔루션을 개발하는 걸 가지고 유통회사에서 기술회사로 거듭이 났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결국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정부 지원금을 받기 전에 우리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거를 통해서 3억 원의 그 유치를 하였고, 개인 투자 조합을 유치를 하고 나면요, 프리팁스라는 거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생겨요. 그래서 프리팁스라는 정부 과제를 들어가서 1단계 1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작년 2월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제 R&D에 우리가 선도 과제를 할 수 있는 3,400만 원짜리를 받고, R&D 12월 달에 4억 5천짜리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서비스 그
지원 사업이라고 내부에 있는 물류 시스템 할 수 있는 그 사업으로 1억 2천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정부 지원 사업으로만 거의 7억 5천 가량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저도 부러워요. 7억 5천이라는 돈이 만약에 돈을 우리가 순수익으로 7억 5천을 쓰려고 그러면 매출을 못해도 30억 이상은 매출을 하셔야지 순수익의 돈으로 가지고 우리가 개발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결국은 이런 그 투자 지원금을 받고 시리즈 A까지 지금 안 가고 그 직전 단계, 그래서 신보에서 9억 5천에 100억 밸류로 지금 투자가 들어와 있고요. 개인 투자 들어와서 20억 정도의 시리즈 투자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회사가 그 대신 이렇게 왜 관심들이 많을까? 우선요, 이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때 시장이 너무 작으면 안 돼요. 근데 이 회사는 이 과일 시장이 우리나라의 10조입니다. 10조. 근데 그 10조 중에 프리미엄 과일 시장을 우리가 소득분이 우리가 10분위 중에 1만 해도 18%예요. 그러면은 10조 중에 18%면은 1조 8천억은 좋은 과일을 드시는 거예요. 그런 좋은 과일을 하는 우리나라에는 명인이 있어요. 우리 신지식인, 명인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과일로 명인은 1년에 한 명을 줍니다. 1년에 한 명을 주는 명인들의 과일 농장들을 다 찾아다녔어요. 또한 신지식인은 우리나라에 한 200 몇십 개 정도 돼요. 그 200 몇십 개의 농장들을 전수조사라고 해서 2년을 넘게 농장들을 다녀서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는 그 농장들 100여 곳을 선정한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 고가의 과일을 이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과일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고객의 체질에 맞는, 내가 당뇨병이 있으면 정말 과일이 단 거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토마토인데 당분이 하나도 없는데 달콤한 과일을 만드는 게 명인들이에요. 이제 뭐 이런 과일들, 그다음에 딸기, 뭐 과일도 이 당이 작은데 달달해요. 이런 기술이 있어요. 이런 데들만 모아서 그 과일을 판매를 합니다. 좀 비싸죠. 백화점보다 좀 싸고요. 일반 과일보다는 좀 비싸요. 그런데 이 회사가 1년 동안 결국에는 매출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고객의 다양하고 복잡한 니즈를 해결하는 우리 이제 고객 성향의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이 회사는 유통회사가 IT랑 접목한 융합회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회사한테 정부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줍니다. 지금 어저께 이 회사는 AI 바우처 3억 7천짜리 3억짜리를 지금 제안서를 또 넣어놓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빅데이터가 필요해요. 이제는. 그래서 전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어떠한 과일의 성향의 체질에 맞는 걸 가려면 이제 영양소를 분석해야 되니까 약간의 의학적인 내용이 들어가죠. 또한 당뇨병이 이런 병이 고질병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장암에 좋은 과일을 먹고 싶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과일로 시작하지만 이 회사는 채소까지 갈 수 있죠. 이 AI 시스템이 그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앞으로 아마 올해 그 지금 300억 밸류로 지금 시리즈 2 정도 들어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CEO가.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앱을 만들어서 당신한테 필요한 그 과일의 그 어떤 그 오렌지가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앱을 지금 개발해서 지금 시제품 개발이 한 이번 주 15일 정도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베타 테스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정부 지원금을 또 받은대요. 여기는 그 프리티스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프리티스는 아니고 제도전 성공 패키지를 받았어요. 이 창업자가 한 번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패한 적이 있어서 그 폐업을 한 뒤에 새로 창업을 하는 제도전 성공 패키지에서 됐는데 여기는 우리나라의 고시원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데 고시원을 관여하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그 카페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시원들이 지금 수익이 계속 줄어들고 그 고정비가 늘어나는 거에 이 차감을 해서 아이템이 나온 겁니다. 왜 고정비가 늘어나냐면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이 올랐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그 총무들을 방을 쓰게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냥 정말 최소의 비용만 주고 했는데 이제는 이 총무를 24시간 쓰려면은 최저시급을 쳐줘야 돼요. 그리고 맨 처음에 계약을 해서 갔는데 처음에는 있는 동안 있어요. 그리고 나가고 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네. 그래서
강한 고시원 원장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차감해서 우리 고시원들의 무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총무가 없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우리 무인 모텔 들어보셨죠? 근데 무인 모텔은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서 그냥 거기에 방을 하나씩 관리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그는 매니저, 한마디로 그 비상주 매니저가 한 10개의 기업을 동네에서 밀집되어 데서 그 총무 역할을 해주면서 나머지는 관제, CCTV를 통해서 화재도 예방시키고요. 그다음 도어락 같은 것도 열어주고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단계로 이번에 이 자금이 다 되어서 개인 투자 조합을 여기는 3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3억을 받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 지금 고도화로 이제 고시원들이 정말 원생들까지 모집하는 이 고도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바우처도 이번에 진행을 했고 지금 정부지원금 사업을 또 굉장히 많이 지금 치중해서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앱들을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고요. 고시원들의 그 관제 시스템, 앱, UI 화면을 우리가 설계했던 것들을 보여드리고 화재 발생과 감지 데이터 정성을 통해서 한마디로 그 119랑 통해서 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제 서비스 이제 개요도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자꾸 내라 그래요. 사례를 발표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회사는요 세무서 사무실이에요. 세무서 사무실. 세무서 사무실이 왜 정부 지원금을 받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더존 있죠, 더존. 더존이 우리 세무사 사무실을 하지만 더존은 어떤 회사라고 주로 얘기하죠? 더존은 IT 회사예요. 더존 회계 시스템을 가지고 한마디로 온 국민들이 회계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많이 쓰다 보니까 세무사도 필요하고 회계사도 필요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도 필요하고 그 회사에 대한 M&A도 이제 필요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회사도 세무서 사무실을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에는 국세청 출신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기업이 한 50억에서 500억 정도 가면요. 거의 세무조사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무조사가 나오시는 분들을 그 회사들을 그 예비 진단 서비스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위험하다. 지금 빨리 세무 컨설팅을 받아서 조정하지 않으면 조사가 나왔을 때 얼마를 받을 것이다를 우리가 오프라인에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이 부분이 우리가 뭐 50억에서 500억 있는 기업만 필요합니까? 우리 소상공인들도 다 필요해요. 소상공인들도 10억 하는 회사 많고 20억 하는 회사 많아요. 그럼 그런 기업들도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작은 기업들도 쓸 수 있게끔 비대면으로 이 예비 진단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빅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올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국세청에 있는 빅데이터의 기본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이 회사가 그 한 3년간 4년간 네이버에서 이 세무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게 워드화가 돼 있던 거를 전부 다 엑셀에다가 그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전부 쳐서 그 퍼센트를 만들어냈어요. 데이터라는 게 뭡니까? 옛날로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한 번에 있었던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서 리스트를 딱 해보니까 법인세에 대한 질문이 많고 소득세에 대한 질문이 많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법인세 중에 또 어떤 질문이 많고 몇 년차에 회사들이 많이 하는지 이것까지도 알게 됐죠. 그거를 국세청에 있는 기본 데이터와 우리가 융합을 시켜서 AI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제 회사의 재무제표를 넣으면 그 재무제표가 우리 회사의 위험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돈이 되죠. 요즘에 또 특히나 비대면 바우처 우리 뭐 400만 원씩 내는 것들 있잖아요. 그 비대면 그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서 수혜를 제일 많이 본 기업들이 어디예요? 세무예요, 세무. 세무를 하는 3대 기업들이 혜택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저도 지금 회계를 저희 쓰는 우리 업체가 이카운트인데 이카운트에 그 비대면 신청했어요. 저희 회사도 400만 원 지원되는 거 내가 40만 원만 내면 거의 7년을 이제는 무료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회사는 그 7년치 돈을 한꺼번에 받아요.
그 회사는 대박 났어요. 근데 이 대박 나는 거에 많은 퍼센트를 전부 회계 쪽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건 국가에다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한쪽에 편중돼 있다. 모르겠어요. 회계하는 데서 저한테 크레임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사실인걸요. 그런데 이 회사는 좀 다른 각도죠. 회계 시스템은 아니고 나의 회사를 그 진단하는 시스템을 하는 회사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AI 세무진단 시스템으로 지금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전 패키지로 이 회사는 에어컨에 원터치 밸브를 만들었어요. 우리 에어컨에 설치를 할 때 이 밸브가 동그란 구리 밸브를 넣으면서 그 밸브가 나팔관으로 만들어주는 걸요. 기계를 통해서 만들어주는데 그게 1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서 그 안에서 매달려서 그 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 친구가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AS 센터에서 20년간을 근무하면서 이거를 개발을 하셔서 원터치로 넣으면은 압력에 의해서 절대 빠지지 않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시험 성적서를 내기가 지금 어려워서 전전긍긍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금융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 제도전 성공 패키지 작년에 대해서 이거를 금융을 다 뜰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거를 깎으라 그랬어요. 금융을 너무 하기 어려우면 100개 정도만 깎아도 시범 테스트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깎아서 테스트를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미의 공공적인 의미로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회사 또 여기 있는 유니크 제니라는 회사는 원래 유니크 미디어라는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맨날 그 회사는 동영상 찍어서 제작을 해갖고 그 회사에 이제 내주는 회사예요. 그런데 남의 회사 거는 맨날 주면서 자기네 회사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맥도 많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우리가 그 효소를 하나 가져다가 아토피를 없애는 화장품을 만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개발비를 받은 건 디자인으로 개발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에 특화된 그 상품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토피가 좋은 화장품 이렇게 해서 받게 됐고 여기 또 이제 이든이라는 회사는 지금은 60억 정도 하는 회사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받을 때 제도전 성공 패키지인데 3년에서 7년 사이에 하는 회사들이에요. 이 회사는 그때 이제 받았는데 이때 받을 때 25억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유통회사야. SNS 유통회사인데 어떻게 이 회사에 또 돈을 주겠어요, 정부에서. 안 주죠, 당연히. 그런데 인공지능, AI 의류를 주문을 최적화시켜서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 의류를 하는 사람들이 B2B에서 같이 거래를 할 때 어떤 제품이 몇 개 팔릴지를 몰라서 자기의 그 감각으로 해요. 그러면 어떨 때는 500개를 하고 어떨 때는 1000개를 주문해서 하고 재고가 나면 자기가 안아야 돼요. 근데 이 회사가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좋아요라는 게 얼마큼 달리고 댓글이 얼마큼 달리고 구매가 얼마큼 된 거를 전부 다 여태까지 4년간의 데이터를 DBR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DBR을 시켜서 이제 앞으로 하는 것들을 예측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도전으로 1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도전 성공 패키지는 좋은 게 이거 1억 받고 나면 그 다음에 3억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도전을 하시면. 근데 제도전에 그 당시에 1등 했어요, 이 회사가. 근데 그 다음에 다른 매출에 막 신경 쓰고 너무 회사가 급격하게 매출이 많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그런데 매출은 급상승해서 요번에 59억 거의 60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만이에요, 그게. 요번에 개인 투자 조합으로 이제 투자를 지금 받는 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기업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이 벨라체라는 회사는 물로 발라서 벽지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드신 거예요. 특별하죠. 그러니까 풀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로. 예. 그런 회사고 이 회사도 많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냄새 안 나는 것들을 변기에 뒤에 있는 물 속에다가 장착해서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개발을 해서 수하우스라는 황금의 펜타곤 나와서 우승한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조선소에 쓰는 우리 연마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 연마를 갈아 끼우는데 보통 30분 정도 걸린답니다. 근데 이걸 원터치로 한마디로 10초면 가를 수 있는 걸 만들었는데 5년간 이걸 써주지 않아서 고생을 엄청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분이 황금의 펜타곤 나와서 우승을 하면서 이제 투자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입증이 돼서 조선소에 납품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그만 미니 인덕션 그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례 발표를 제가 20분 좀 넘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건 어떤 아이템들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느냐 이게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설명을 드렸고 사례 발표 먼저 시작했고 2교시에 10분 쉬었다가 그 정부 지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